네, 오늘 안내드릴 로엠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전자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밑에 보시면 웹DB 항목에 국내 웹DB, 국외 웹DB 있습니다. 그 중에 국내 웹DB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쭉 국내 웹DB 목록이 나오고요. 두 번째 보입니다. 로엠비라고 되어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오늘 안내드릴 로엠비에 접속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엠비를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에 접속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로엠비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로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로엠비는 상단의 이름처럼 전자법률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판례, 법규, 기타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엠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이 상단의 메뉴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 법규, 결정 해석, 문헌, 기타의 이러한 자료들을 로엠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조금 더 펼쳐보면 각각의 항목별로 좀 더 상세하게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상세 항목별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엠비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상단에 이제 검색창을 위해서 통합 검색을 통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메뉴로 갖추어져 있는 이 각각 항목별, 분야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검색 혹은 분야별 검색, 이게 로엠비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여기 로엠비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로엠비 에디터 기능이 제가 로엠비에서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가장 좀 강조하고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로엠비 에디터는 사회적으로 좀 법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떠 있는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을 하나 선정을 해서요.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 자료들을 이렇게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판례, 논문, 평서, 리포트, 법령 자료, 입법 동향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미리 취합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관련된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 평석 자료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해당 논문 평석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문 평석 자료 하나 선택을 했더니 여기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처럼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하신 분들은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원문 다운로드 자유롭게 받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에서도 금액 표시가 있더라도 무시하시고 그냥 원하는 원문 마음 놓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능인 로엠비 에디터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선정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 편에 2021년 월별로 제공하는 건수가 나오고 있고요. 4월에 4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월 4건의 목록은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이 4가지 사건을 선정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로엠비 에디터 기능은 언제부터 제공되고 있느냐면 2018년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한 달에 이제 많이 할 때는 10건, 그리고 보셨다시피 적게는 한 서너 건까지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엠비에 접속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찾으려고 접속했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 안내드릴 방법으로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로엠비 자료
볼만한 거 있나 이렇게 접속하셨을 때는 가장 먼저 이 로엠비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자료 찾고 이용하는 방법 중에 통합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검색창에 본인이 찾고자 하는 자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그 상속 관련해서 그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검색하는 방법은 그냥 일반 웹사이트에서 자료 검색하듯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로엠비에서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검색 결과 왼쪽 화면을 보시면 로엠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속과 관련된 자료가 몇 건씩 검색이 되었는지 분야별로 검색 결과를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도 24,555건인데 좀 더 펼쳐보면 세부 항목별로 관련 항목에서 몇 건의 자료가 검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도 펼쳐보면 이렇게 항목별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한번 법령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에 상속이라는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 이름에 상속이 들어있는 법령만 이렇게 7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는 항목이 있으면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엠비에서는 해당 본문을 별도 창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확인할 수 있고요. 상단에 본문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본문 내에 있는 특정 단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세율 해보겠습니다. 네, 본문 내 세율이 들어있는 곳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상단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다음번 세율이 들어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속세 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최대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0%의 상속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상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로엠비에서 통합 검색을 통한 자료 검색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분야별 검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통합 검색에서는 간단하게 검색은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분야의 자료가 한꺼번에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자 하는 자료를 쉽게 바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 해당 분야의 자료 검색을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분야별 검색이 메뉴로 상단에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판례 한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엠비에서 우리나라 판례를 찾고 싶을 때는 판례 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통합 검색에서는 간단하게 단어랄지 뭐 이렇게 검색이 가능했지만 이렇게 판례 검색 별도 화면에 오니까 좀 더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는 통합 검색 때처럼 기본 검색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사건 번호, 뭐 재판 요지 등 세부 항목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색 범위도 전체 혹은 공간 혹은 미공간 본인이 선정할 수 있고요. 사건의 종류랄지 법원의 등급, 그러니까 뭐 특정 법원, 대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본인이 원하는 법원의 자료만 선택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특정한 기간의 판례만 찾아본달지 최근 1년, 3년, 5년 본인이 기간을 지정해서 관련 자료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보 판례 해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각급 법원이 공보 판례집이라는 걸 발간합니다. 한 달에 1회 혹은 2회씩 공보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 공보 판례집 자료도 로엠비에 보시는 것처럼 수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엠비에서 제공하는 판례는 이 지금 공보 판례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판례
그걸 우리가 보통 공간 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판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안 실려 있는 판례, 미공간 판례인데 이 미공간 판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엔비에서 제공하는 판례가 전체 한 27만여 건 되는데요. 그 중에 17만여 건이 미공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미공간 판례를 제공하고 있고 이 미공간 판례는 저희가 직접 각급 법원에 요청을 해서 판례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그 왕창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일일이 건건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인비가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20년 넘게 그 각급 법원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수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만여 건의 미공간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인비에서 제공하는 미공간 판례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법원에서 신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도 있고요. 그거 말고 변호사분들이 본인이 승소 판결문이라고 본인 재판에서 승소한 그 판결문을 로엔비에 기고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고받은 승소 판결문까지 해서 미공간 판례 17만 건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기능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로엔비 검색 연산자라고 있는데요. 예, 혹시 이런 and, or와 not 이런 연산자 검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검색 연산자라는 걸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좀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이 검색 엔진들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굳이 이러한 연산자 검색은 쓰지 않아도 원하는 자료를 잘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연산자 검색에 익숙하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로엔비에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별 부호 문자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재판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민사 항소 사건은 나를 붙이고요. 뭐 라는 민사 항고 사건 이런 형태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별 부호 문자 안내. 그리고 판례 속보라고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로엔비에 등재된 판례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례 검색 기본 검색을 먼저 좀 재밌는 검색어로 동방신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진행된 내용이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좀 재미있으시라고 그냥 동방신기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러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고요. 2009년도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동방신기 그룹 멤버들이 자기들 연예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너무 좀 불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은 내용 같습니다. 예, 지금 본 것처럼 판례 기본 검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판례에서 많이 찾는 게 사건 번호 검색입니다. 그래서 특정 판례 사건 번호를 알고 있으면 바로 검색할 수 있고요. 한번 96-20093이라는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우리나라 판례가 필요한데 그 판례의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원하는 판례였고요. 클릭을 해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로인비에서 제공하는 판례 원문은 이런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는 판례 목차, 가운데 판례 본문,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데 도움되는 다른 기능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판례 본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먼저 오른쪽에 있는 기능 중에 판례 히스토리 보겠습니다. 판례 히스토리는 이름 그대로 해당 판례의 연역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판의 경과 해가지고 해당 판례가 나오기까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재판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해당 판례의 원문을 오른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재판의 경과 왼쪽에 보니까 참조 판례 있는데요. 이거는 이 96-2009 대법원 판례가 참조하고 있는 과거 선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참조한 선판례, 이게 참조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조 판례와 반대 개념의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 이 다른 판례는 이제 이 대법원 판례 이후에 나온 재판에서 해당 판례를 따르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을 클릭해서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례 히스토리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이 해당 판례에 관련된 이렇게 참고 자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해당 판례와 유사 판례 20건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석서에서 관련 자료가 4건이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논문 평석 2건 이런 형태로 그래서 클릭을 해서 원문 확인. 이거는 이제 간단한 서지사항만 나와 있고 원문은 여기 다운로드 클릭을 하면 원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례 검색에서 기본 검색, 그 다음에 사건 번호를 통한 검색, 그리고 로엔비에서 제공하는 판례에 도움되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로엔비에서 제공하는 자료 검색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분야별 검색 법규입니다. 법규에는 세부 분야 검색으로 법령, 행정규칙, 입법 동향, 조약이 있는데요. 먼저 법령 검색. 법령 검색도 판례 검색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검색, 또 세부 항목별 검색. 검색 범위를 법령의 종류별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공포일자 혹은 시행일자를 가지고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최신 공포된 법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령 검색에서는 법령명으로 도로교통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동으로 뜨는 건 제가 미리 이 교육 전에 제가 좀 테스트를 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뜨는 거고요. 네, 처음 접속하시면 이렇게 뜨는 건 아닙니다. 네, 도로교통법으로 법령명을 도로교통법으로 검색을 했더니 3건이 나왔고요. 네, 도로교통법을 보겠습니다. 예, 로엔비에서 법령의 그 본문은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좀 전에 판례 화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왼쪽에는 목차, 가운데 본문, 오른쪽에는 또 도움되는 기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본문을 보니까 조문번호 옆에 판례 문헌이라고 이렇게 버튼 형태의 메뉴가 있습니다. 예, 한번 클릭을 해보면 해당 판례와 관련된 논문 자료나 뭐 판례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법령이요. 지금 도로교통법 2조와 관련된 판례가 127건 있고요. 뭐 결정 해석, 논문 평서, 리포트, 뉴스 이러한 자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문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때 버튼 형태의 메뉴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제5조에는 보니까 판례 문헌 말고 벌칙 과태료도 있네요. 그래서 5조와 관련된 벌칙 과태료 규정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바로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기능이 없으면 아마 156조까지 찾아가서 벌칙 내용을 확인해야 될 텐데 버튼 메뉴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단 비교. 예, 우리나라 법은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면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도 대체로 만들어지는데요. 예, 법을 참고하다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또 따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 3단 비교 기능을 활용하면 한 번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조문을 클릭을 하면 해당 조문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3단 비교입니다. 다음으로 신고 조문 비교. 법이 만들어지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많이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됐을 때 개정 전 구법과 개정 후 신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은 뭐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다수 일어납니다. 봤더니 도로교통법도 이렇게 많은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법 개정의 이력, 연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연역을 선택을 하면 네, 그 당시 국법과 개정, 그 당시에 개정된 신법의 내용도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조문 비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오른쪽에 보니까 담당 부처 전화번호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 영문 법령이 있네요. 네, 영문 법령은 우리나라 법을 외국인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법을 영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발간한 공식 영문 법령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왼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이 자주 개정되니까 예, 영문 법령판도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령 체계도 예, 우리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다양한 법 체계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랄지 관련 행정규칙까지 한 번에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동향해서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제안된 관련 입법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개정 법률안은 지금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네요. 접수, 심사, 심사 진행 단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령 검색에서 도로교통법 검색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정규칙. 여기서부터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하나씩만 검색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훈령, 예규, 고시와 같은 이런 행정규칙도 이 화면에서 검색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정규칙은 토지보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토지보상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규칙 이름으로는 2건 있고요. 뭐 조문 제목, 내용, 기타 이러한 자료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행정규칙 검색이고요. 다음에 입법동향. 조금 전에 도로교통법에서 봤을 때 입법동향이라고 오른쪽에 나왔는데 그거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들만 보여주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제안된 모든 법률안들의 입법 동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토지보상 해보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된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들이 뭐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해당 법률안의 진행 상태 아직도 위원회 심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정 법에 관심이 있는데 그 법이 혹시 국회에서 좀
이렇게 개정된달지 아니면 관련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달지 이런 걸 확인할 때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동향은 현재 우리 국회가 제21대 국회인데요. 과거 국회에 제안되었던 입법 동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약.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토지 보상. 네, 검색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토지 보상 관련 조약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협정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법규 큰 분야 중에 이제 하부 세부 분야로 법령, 행정규칙, 입법 동향, 조약 검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결정 해석 중에서 먼저 특허 심판례. 여기서는 우리나라 특허와 관련된 각종 심판을 전부 심판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색 범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까지 다 있고요. 신급 구분도 있고 그다음에 심판의 종류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검색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 텐데 여기서는 한번 소녀시대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판례에서 동방신기를 찾아봤으니까 이번에 특허 심판에서는 소녀시대. 소녀시대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어디 의류의 소녀시대 상표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정례. 우리나라 여기 주요 결정기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랄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곳에서 다툼에 관련해서 결정도 내리고 처분도 내리고 하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검색 가능합니다. 그래서도 토지보상. 네. 토지보상과 관련된 감사원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 해석. 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단 법은 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특정 법조문을 적용을 하려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공포가 되면 좀 다툼이 있을 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주관 부서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에서 다툼이 있을 때 또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관 부서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질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내려진 내용을 이곳에서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령 부칙 제4조 등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어서 그거를 문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제처에서 답변을 해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결정 해석에서 특허 심판 내 그리고 결정 내 법령 해석까지 검색하는 방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헌 자료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법규, 결정 해석까지가 실제 법과 관련된 1차 자료라고 하고요. 이제 지금 문헌부터는 이제
2차 자료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학 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1차 자료보다는 2차 자료를 좀 더 많이 찾고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논문 평석. 예, 논문 평석 자료. 대학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자료 같은데요. 로인비에서는 법 관련 논문 평석 자료를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 논문 자료도 있고요. 법률 잡지, 사법행정, 저스티스 고시계, 고시연구, 고시올보, 유명한 법률 잡지들인데 이러한 내용, 공공간행물, 판례연구 이렇게 다양한 곳에 논문 평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독일 법제동향이 있는데요. 이 독일 법제동향은 지금 현재 독일에 용건으로 가 계신 분들이 독일 법학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거나 한국에도 좀 도움되는 자료가 있을 때 그런 자료를 기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고받은 자료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법제동향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고해 주신 분들이 한글로 우리나라 글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내용을 쉽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 평석 자료도 여기서 전체 통합 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례대표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 관련된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비례대표로 이제 학교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논문들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무시하고 클릭을 해서 원문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헌 자료 중에 먼저 논문 평석 살펴봤고요. 다음에 주석서. 예, 제가 로인비에서 좀 추천하는 것 중에 맨 처음에 로인비 에디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석서입니다. 이 주석서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참고서처럼 필수적으로 살펴보는 자료들인데요. 이게 책으로 발간되는데 굉장히 비싸요. 제가 좀 전에 교육전에 잠깐 그 도서 가격을 확인했더니 민법만 해도요. 총칙 물권법 해가지고 상속법까지 6개로 구분되어 있고 한 저기마다 막 한두 권, 많게는 5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민법 주석서만 제가 대충 살펴봐도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필요한 자료인데 가격도 비싸고 이게 책이 이제 또 크고 무겁습니다. 이런 주석서를 굳이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출 받을 필요 없이 이 로엔비 접속하면 바로 그냥 이북 형태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기본법, 민법부터 형사소송법까지 이러한 법의 주석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주석서도 검색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상으로 검색했더니 주석서 책자 중에 어디에서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쭉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이북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실 때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인데 로인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검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특정 책을 하나 선택해서 처음부터 쭉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북처럼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책을 읽듯이 쭉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기능 주석서입니다. 다음으로 이북. 예, 로인비에서 이북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보기 클릭을 하시면 총 1077권의 이북이 제공되고 있고요. 예, 법학이 345권, 예, 법학 외에도 한 700여 권의
다양한 이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북 선택해서 예, 쭉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은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 가시면 별도로 이북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없는 이북이 이 로엠비 이북에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 찾고자 하는 이북이 중앙도서관 다른 이북 메뉴에 없을 때 이 로엠비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법학 관련 이북은 좋은 자료가 이 로엠비에 많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사전. 예. 법률 사전에는 이제 법률 용어 사전이 있고요. 법률 한영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 사전에서는 본인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애매한 법률 용어를 이렇게 검색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한영 사전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법률 용어를 검색해서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당한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법률 용어를 일반 다른 사전에서 찾으면 좀 내용이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특별히 법률 한영 사전에서는 법적으로 번역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글로 검색을 하면 해당 내용의 영어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헌까지 살펴봤고 이제 여기까지는 정말로 뭐 학문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 아니면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료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기능도 있구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 임명록.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의 개인별 간략한 이력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법조인이 있으면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법조인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정보가 나옵니다. 현직 정보, 시험, 사법시험 언제 합격했는지, 연수원, 학력 정보, 경력 정보. 제가 이제 그냥 문재인 대통령으로 검색했는데 다른 본인이 알고자 하는 법조인, 뉴스나 이런 곳에 특정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나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좀 간단한 이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연수원 12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사법연수원 12기 동기 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클릭을 하면 그분의 이력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또 학교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당 학교의 그 동기생 중에 법조인, 근데 아마 이분 동기생 중에는 혼자이신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같은 동기생 중에 45명이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법조 임명록에서 특정인을 검색하면 그분에 대한 간략한 이력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업무 분야별 변호사에서 특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에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일반 민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이분 강영태 변호사님인가요? 이분은 봤더니 승소 판례 1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소 판례 16건은 좀 전에 로엠비에서 제공하는 그 미공감 판례 변호사분들이 기고해준 승소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16건을
기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표시가 안 된 분들은 이제 로엠비에 기고한 승소 판결문이 없다는 뜻이고요. 기고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분의 이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쭉 나오는데 오른쪽에 로엠비에 제공한 승소 판결문 16건이 확인이 되고요. 해당 판결문 원문을 보면 오른쪽에 판결문 제공에서 그분의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본인의 승소 판결문을 기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정 임명록에 부자별 분야별 활동하시는 분 확인했고요. 조직도 여기는 가면은 우리나라 법원에 계시는 모든 판사님들의 이력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원을 선택을 하면 그 법원에 계시는 모든 판사님들의 이력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검찰청에 계시는 검사님들의 이력 검색, 이력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법무에 이제 로펌 리포트는 우리 대형 로펌들에서 제공하는 리포트 자료를 로엠비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정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 아주 소기업까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업을 검색해서 클릭을 하면 기업 개요부터 여기까지 간략하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자료가 제공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워낙 큰 회사고 유명하니까 이제 다른 사이트에도 이보다 자세한 자료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이트, 통합 사이트,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 안 되는 회사도 이 기업 정보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법률 서식이 있고요. 실무에 쓰이는 이제 서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 비지폼 서식. 이거는 법과 무관하게 그냥 우리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식, 양식, 샘플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만 해도 분야별 계약서 전부 다 갖추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뭐 제안서 등등 그냥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서식을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PPT 자료도 다양한 PPT 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PT 템플릿도 이것도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템플릿 갖고 고민되는데 그럴 때 여기에서 원하는 템플릿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더라고요. 홍익대 이렇게 했더니 홍익대학교 리포트 표지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출력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리포트 볼까요? 각종 리포트 자료들도 샘플이나 혹은 양식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엠비 들어와서 법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걸로 찾아보면 되고 이제 법 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자료가 이 비지폼 서식입니다.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뉴스 있고요. 각종 법률 뉴스, 그다음에 법률 칼럼들 이런 것도 로엠비 접속에서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엠비 에디터인데 이 기능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로엠비 전자법률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에서 좀 부족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이용 도움말 여기 클릭하면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할 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로엔비 이용자 교육 마치고요.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